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5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네, 벌써 주말이네요. 이렇게 매일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어떤 날은 좀 컨디션이 좋고 어떤 날은 컨디션이 안 좋은지 녹화를 해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컨디션 좀 좋은 날은 말도 술술 잘 나오고 특별히 편집할 게 없는데요.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말도 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편집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기 제 화면에서 저쪽에 이제 손가락 끝에 보시면 이제 작은 화분이 하나 있잖아요. 저게 카네이션입니다. 지난 스승의 날 즈음 해가지고 카네이션 화분을 받았는데요. 굉장히 예쁜 꽃이 피어 있어서 그냥 저렇게 두면 되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주말을 지내고 나서 보니까 애가 엄청 시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놔뒀다가 곧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제가 마시는 물 그거를 좀 줬는데 이틀 정도 물을 주고 나니까 그 작은 봉우리에서 이렇게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식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제 햇볕하고 어떤 먹는 거 이제 식물들은 물을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도 좀 잘 먹고 잘 자고 또 햇볕도 많이 쬐고 운동도 하고 이래야지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저 화분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어저께 모처럼 하루 이제 푹 쉬었더니 너무 이제 컨디션도 좋고요. 오늘 저녁에 좋은 분들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또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너무 무리들 하지 마시고 네, 쉬어가면서 즐거운 생활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랜만에 이제 논문이 아니라 기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장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가족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42년생이시니까 이제 80세가 훨씬 넘으셨잖아요. 근데 날이 갈수록 점점 젊어지시는 느낌이 나는 겁니다. 이제 진짜 부모님이랑 같이 늙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으면서 노화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겼고요. 장수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이런 데도 좀 관심이 많이 생겨서 마침 이 기사가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소개하게 됐습니다. 의사보다 햇살, 약보다 관계, 칠렌토 마을이 말해주는 장수의 공식. 지중해식 식단이 몸에 좋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싱싱한 채소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둘러 먹고 생선과 견과류를 곁들이며 저녁엔 와인 한 잔. 상상만 해도 속이 편해지는 식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단을 평생 이어온 사람들이 정말로 100세를 넘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칠렌토라는 바닷가 마을이 바로 그런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지난 10년 동안 진행되어 온 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이름도 정겨운 치아오 연구입니다. 치아오 칠렌토 이니셔티브 온 에이징 아웃컴스는 장수와 건강한 노화를 주제로 한 국제 공동 연구입니다. 2016년에 시작해 이제 10년째를 맞았고 이탈리아와 미국의 여러 대학과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100세 어르신들이 직접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데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약을 덜 먹고도 심장이 튼튼하고 기억력도 또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중해식 식단이라는 사실도 무척 흥미롭습니다. 이들에게 음식은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고 문화이고 관계의 언어입니다. 치아오 연구가 식단 하나만 들여다본 것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혈액 속 단백질부터 줄기세포, 장내세균, 정신건강, 회복탄력성, 심지어 가족관계와 종교까지 아주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노화라는 현상이 단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을 만큼 가능한 모든 조각을 맞추고 퍼즐을 맞추는 작업인 셈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씩 연결해보니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을 넘어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단서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의 100세인들은 미래를 걱정하기보단 오늘 하루의 햇살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연구의 결과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혈관의 미세 순환 상태가 젊은 사람 못지않고 심장 질환도 적고 우울이나 고독감도 낮았습니다. 기억력도 생각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결과가 유전자 때문이라기보다는 매일의 식사와 움직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지혜를 측정하는 심리 척도에서는 삶에 대한 이해, 감정 조절 능력, 관용 같은 요소들이 실제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결국 오래 살아온 시간 자체가 이들의 몸과 마음을 더 유연하게, 더 단단하게 만든 셈입니다. 치아오 연구가 던지는 메시지는 어쩌면 아주 단순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100세를 사는 것이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다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트에서 올리브유를 고를 때, 아침 햇살을 조금 더 느긋하게 받아들일 때, 이웃과 웃으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우리도 이미 장수를 향한 조용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100세인을 꿈꾼다면 약장보다 식탁과 마을 광장을 먼저 들여다보라는 이 연구의 말은 들을수록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네, 오늘 소개한 연구는 이제 치아오 연구라 그래서요. 칠렌토라는 이탈리아 남부 마을에 100세인이 이제 300명 가까이 사신다 그럽니다. 대단한 그런 장수 마을이고요. 거기서 그 유명한 지중해 식단이 이제 처음 나왔다 그러는데요. 5월 22일부터 23일,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인 것 같죠. 여기서 이제 치아오 연구가 10주년을 맞아서 기념 심포지움이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샌포드 버넴 프레비스라는 단체인데요. 비영리 단체이고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지원하는 그런 단체인데, 이 치아오 연구의 공동 연구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치아오 스터디 A Long and Ongoing Look at the Secrets of Human Longevity and Healthy Aging 라고 되어 있고요. long이라는 것은 10년 동안 했으니까 길다는 거고요. ongoing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고, secrets of human longevity, 인간 장수의 비밀 들여다보고 있고, 또 healthy aging, 그러니까 단순히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건강하게 늙어가는 거, 이런 걸 보고 있다는 거고, 이 사진에서 요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니콜리나라는 그런 101살 된 그런, 이분이 이제 칠렌토 마을에 살고 계시는 분이고, 이제 공동 연구자들이 같이 가서 이제 기념 촬영을 한 거고요. 쭉 여기 있는 것들이 이번 심포지움을 소개하는 기사인데요. 요거를 한번 챗GPT에 넣고 번역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과학 연구가 10년을 이어간다는 것만으로도 주목할 만한 일이지만, 그 연구 주제가 100세 이상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장수 비결이라면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치아오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이탈리아 살레르노의 아차롤리에서 모여 지난 10년의 연구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016년에 시작된 치아오 연구는 건강한 노화와 초장수의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칠렌토 자연공원 지역에는 100세 이상이면서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주민이 약 300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미국 생리학자 안셀 키츠가 지중해 식단의 건강 효과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된 연구를 진행했던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연구자들은 대사체학, 미생물군 분석, 인지기능, 심장병, 알츠하이머, 신장질환, 암의 위험을 알려주는 단백질 바이오마커, 그리고 심리, 사회, 생활 방식 조사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칠렌토 지역 장수의 비밀을 밝혀내려 하고 있습니다. 치아오 연구는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독립 비영리 생물의학 연구소, 샌포드 버넴 프레비스, UC 샌디에고 산하 샌포드 줄기세포 연구소, 로마 라사피엔자 대학교, 그리고 공공 민간 연구 네트워크인 그레이트 헬스 사이언스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해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요. 2016년 연구자들은 장수 참여자들이 30세 젊은 층과 비슷한 수준의 혈액 미세순환을 유지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또한 낮은 수준의 펩타이드 호르몬 아드레노메둘린은 미세순환이 양호하다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2018년 90세 이상 노인 29명과 51에서 75세 사이 가족 51명을 대상으로 정신, 신체 건강, 회복력, 낙관성, 불안, 스트레스 등을 측정한 결과 신체 건강은 젊은 층이 우세했지만 정신적 웰빙은 고령층이 더 높았다. 장수의 특징은 역경에 대한 수용과 이를 극복하려는 강인함, 긍정적인 태도, 가족, 종교, 고향 땅과의 유대에서 비롯되는 삶의 목적과 연관이 깊었다. 2020년 장수자와 그보다 젊은 거주자들을 비교한 심혈관 건강 연구에서 장수자들은 흡연율이 낮고 공복 혈당과 LDL 콜레스테롤이 낮으며 스타틴 복용률이 절반에 불과했다. 신체 활동이 활발하고 심혈관 질환 발생률도 낮았으며 심장 부조 이상이 있어도 증상이 적었다. 하고요. 2020년 또 다른 연구에서는 90세 이상 노인 29명과 50에서 75세 사이의 주민 49명을 비교한 신경인지 연구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고령층은 젊은 층과 유사한 인지기능을 유지했으며 산화 스트레스 지표나 아포이, 유전자형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지중해 식단의 충실한 실천, 삶의 방식, 긍정적 성격이 건강한 노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요, 고독과 지혜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샌디에고와 칠렌토 지역에서 두 가지 고독 척도를 사용해 비교한 결과 연령별 고독 수준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혜가 높을수록 고독감이 낮아졌습니다. 고독은 건강, 수면의 질,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지혜는 이를 향상시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칠렌토 마을에 100세 이상 노인들이 300분 이상 산다는 것도 놀랐고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렇게 100세 이상 노인이 많지가 않겠지만 앞으로 아마 점점 늘어나는 그런 세대가 될 것 같고요. 100세를 살더라도 이제 건강하게 또 사회적으로 어떤 펑션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칠렌토 마을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 같고, 보통 장수 연구라는 게 한쪽 측면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식사를 열심히 본다든지, 뭐 운동을 본다든지, 생활 습관만 본다든지, 아니면 유전자라든지, 뭐 장내 세균이라든지, 타고난 것들 이런 걸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인 유대관계 활동 이런 것만 한쪽 측면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지금 네 가지 큰 그룹들, 그러니까 줄기세포 연구팀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그룹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종합적으로 이 100세 노인들하고 이제 그 가족들이나 마을 이웃들 이런 비교를 한다는 게 특징인 것 같고요. 유전적인 요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뭘 먹느냐 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이거는 꼭 이 실렌토 마을뿐 아니라 다른 우리 블루존에 사시는 여러분들에서도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 같아가지고요. 결국 주변 사람들하고 어떻게 잘 지내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를 보면서 제가 좀 재밌었던 게 이제 지혜가 높으신 분들,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지혜라는 게 이제 올라간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고독감도 적고 그랬다 그래서 도대체 지혜라는 걸 어떻게 재나 그게 문득 궁금해가지고요. 이제 찾아봤더니요. 이 샌디에고에서 지혜를 재는 그런 척도가 있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네, 샌디에고 YG28이라 그래서 모두 28개 그런 질문으로 되어 있고요. 7가지 파트에서 각각 4개씩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가 결단력입니다. 나는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나는 대개 적절한 시기에 결정을 내린다. 나는 중요한 결정을 가능한 오래 미루는 경향이 있다. 확실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에 결정해 주었으면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감정 조절이라는 게 있고요. 감정 조절에서 화가 났을 때 명확하게 생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나는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한다. 나는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당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스트레스를 잘 처리한다 라는 게 감정 조절이고요. 세 번째는 자기 반성. 나는 내 행동의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내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한다. 나는 종종 내가 왜 그런 식으로 행동했는지 생각한다. 나는 내 감정을 성찰하려고 노력한다. 이게 자기 반성이고요. 네 번째가 친사회적 활동, 프로소셜 비헤이비어라 그래서 나는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그런 상황을 억지로 피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즐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쉽게 무시할 수 있다. 나는 덜 운이 좋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시간을 할애한다. 이게 친사회적 활동이고요. 사회적 조언, 구성요소, 소셜 어드바이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나를 찾는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좋은 조언을 한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러 올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현명한 조언을 할 수 있다.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다양한 관점 수용, Acceptance of Divergent Perspectives. 나는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을 즐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른 도덕과 가치관을 가지는 것을 괜찮게 생각한다. 나는 일반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배운다. 나는 다양한 관점에 노출되는 것을 즐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영성 요소인데요. 죽음 이후에는 영혼의 존재가 없다. 나의 영적 믿음이 내적 힘을 준다. 우리는 모두 더 높은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삶에는 전체적인 목적이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개를 다 하기 어려울 때는 이제 선별 문항이라 그래서 7개 문항만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역시 결단력에서는 나는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가 있고요. 감정 조절에서는 나는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한다. 자기 반성에서는 나는 내 행동의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신사회적 활동에서는 나는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그런 상황을 피한다. 사회적 조언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좋은 조언을 한다고 말한다.
다양한 관점 수용에서는 나는 다양한 관점에 노출되는 것을 즐긴다. 영성, 나의 영적 믿음이 내적 힘을 준다. 라고 돼.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지혜를 본다고 하는데요. 뭔가 좀 동양적인 느낌도 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판단력 부분, 어떤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거는 조금 결정장애가 있어서 어려운데, 나머지 6개 부분에서는 대체로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샌디에고 쪽으로 하면 제가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이제 고독하지 않고 건강하다는데, 아무튼 지혜를 더 늘리고, 저한테 부족한 그런 판단력 그 부분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잘 받아들여서 급한 일들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혜척도 한 번씩 이렇게 쭉 살펴보시고요. 나는 과연 몇 점인가? 1점부터 5점까지, 이제 전혀 아니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이렇게 채점을 해가지고요. 이제 평균 점수가 3.5점 이상이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몇 점이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주말에 한 번씩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